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이비님이 여름으로 가는 길, 경기는 더 한겨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대선이 끝나면 좀 나아질까요? 대혼란의 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아마 이렇게 올려주신 거 보니까 자영업자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요즘 너무 힘드시다고들 하던데 그래도 어떻게 버텨야지 좀 요 고비만 좀 넘기면 조금 풀린다고 그렇게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김윤경 님이 지난 주말은 쏟아지는 뉴스로 과부하가 된 듯합니다. JB의 깔끔한 정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태권부이님은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한 편의 끝장 드라마 코미디를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 정리를 좀 해달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기 위해 진행한 전당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후보 교체가 무산됐습니다. 지도부 주도로 강행한 후보 교체가 무산되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직 복귀가 결정되자 김문수 후보는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대위를 출범하고 빅텐트를 세워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 교체가 불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짚을 점 JB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세세한 분석은 건너뛰고요. 좀 크게 봅시다.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당장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어떤 공통점이죠? 공통점을 구성하는 건 네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들었고 야당은 윤석열에 각을 세웠으며 김문수는 친윤 지도부에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거 시도가 나타납니다. 마찰을 제거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이준석은 쫓아내려 했고 야당은 죽이려 했으며 김문수는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수단으로 제도를 앞세웠습니다. 이준석에겐 윤리규정을, 야당에는 헌법을, 김문수 후보에겐 당헌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헌데 이게 고무줄이었습니다. 동원한 제도를 고무줄 늘리듯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적용하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청산주의 내지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찍어내기를 시도를 했다라는 데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래도 되냐? 이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탕주의식 찍어내기 욕망에 빠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치를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반대편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편을 악마화하고 협상 과정을 비생산적인 혼란으로 치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골방에서 기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행동에 옮길 때는 그것이 마치 결기를 보이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된 현상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입장문을 좀 냈던데 길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자마자 김문수로의 대동단계를 주문하는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뭐 문장을 전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발표하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왜 지금이냐? 뭐 말 그대로 후보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기다린 건가요? 글쎄 그럴까요? 자, 그럼
한번 이 입장과 맞세워 봅시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 달 넘게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한덕수 띄우기로 우리 당 대선을 분탕질하고 이재명의 꽃길 깔아준 사람들의 배후는 누구입니까? 친윤들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만이 아닙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일찌감치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려 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과 홍준표 두 사람의 상황 인식이 공통됩니다. 뒤에 누가 있었다? 용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인식이 맞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감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동단결 주문은 철가면 쓰고 시치미 떼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뭐 정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를 민 적이 없고 다만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사 입장을 발표한 거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요? 뭐 그렇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서 두 눈 질끈 감고 입 꾹 닫은 셈이 됩니다. 왜냐? 첫째,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김문수 후보가 선출됨으로써 끝났던 것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선 승리가 확정된 날 오히려 입장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입장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라는 반문이 첫 번째로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 대동단결이 그렇게 간절했다면 김문수와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정말 대동단결해야 된다. 오히려 이때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두 번 모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 뜻하는 거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자고 나면 후보가 바뀐다 이런 얘기들 아마 주말 동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3149님, 지난 주말 영화지만 감동이 없고 예능이지만 웃음이 없고 정치지만 국민이 없고 제 생각에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이비가 방송하다가 말문이 막혀도 저는 다 이해합니다. 5145님, 한덕수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8174님, SK텔레콤 유심 교체보다 쉽고 빠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교체 부럽습니다. 부러워. 내 유심은 언제 교체해 주나요? 적절한 대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짱구님, 국민의힘은 결국 당원 한 명 모집하려고 새벽부터 그렇게 쌍권이 바쁘게 움직였던 겁니까? 그 당원 한 명이라 하면 한덕수 전 총리를 이르는 말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탈당은 안 했잖아요. 네. 토토로님, 국민의힘은 봉합도 아니고 대충 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요. 그죠? 김용태 의원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고 오늘 새벽 가락동시장 첫 유세에도 함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 시절에 이른바 김문수 찍어내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계속 반대 의견을 냈던 아마 이 점을 높이 사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을 내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비대위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기능을 할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순간에 당권은 김문수 후보로 모두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비대위의 어떤 위상과 역할은 많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일단 김용태 의원이 김문수 후보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실망한 이상 당을 개혁하기 위해 후보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데 괜찮냐?
김문수 후보는 답했다고 합니다. 괜찮다. 힘을 실어줄 테니 마음껏 정치 개혁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럴 수 있나요? 정치 개혁 이전에 노선 조정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노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2.3 내란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개혁을 부르짖으면 그것이 국민들 가슴에 와서 닿을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용태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장 될 테니까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시선 집중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요구에 좀 뜻을 같이 하는 듯한 입장문을 어제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원 뜻이 김문수다. 과거 다 잊고 뭉치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사 보도를 링크를 하면서 다 잊자는 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아, 그 말은 맞죠. 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정에서 보면은 김문수 후보 찍어내기의 과정에서 이른바 쌍권이 맨 앞에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윤석열과의 관계 단절 내지 12.3 내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만약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걸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만약에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또 후보와 비대위 간에 또 갈등상으로 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에서 정말로 그걸 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할지 한번 이거부터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레드헤어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름값을 하길 바라봅니다라는 촌철 남겨주셨고 아름다운 독도님 저는 일요일 아침 한덕수 전 총리의 포기가 더 놀라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원의 힘은 한번 확인을 해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결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되돌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당원의 힘은 한번 발휘됐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한테 그런 요구를 할지 요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중 하루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직접 나오라고 시간과 장소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팀은 우선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왜요? 부부라서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공판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법원이 지하 주차장 이용을 불허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남편은 공판 공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비공개로 출석을 한다? 이게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부터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개 출석하는 판에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뭐라고 비공개 출석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검찰은 김건희 출장 조사했다가 큰 비난을 산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걸 의식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검찰의 공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공개 출석이 김건희 씨의 검찰 출석에 미치는 영향,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헌데 이건 김건희 씨가 순순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서 검찰청으로 나올 때의 얘기입니다.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체포 검토한다고 이미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체포를 해서 조사실에 끌어다가 앉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를 하고 나서 다시 아크로비스타로 돌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더 정확히 말하면 구속이 취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김건희 씨 신병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였다면 어땠을까? 남편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인인 김건희 씨까지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뭐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검찰의 수장이 몸소 구속 취소를 지휘함으로써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났고 그 이후 정치적 부담을 온전히 지고 있는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까지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응? 더구나 김건희 씨가 순순히 재발로 출석을 해서 조사받은 게 아니라 체포돼서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뒤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두 측면에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은 그나마 검찰이 마지막 눈치는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마지막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정말 마지막 한 줄기 눈치라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할 사안이지 전제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의 분석은 검찰이 그나마 마지막 눈치는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분석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정단님, 이제야 검찰 뭘 하는 척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황소뭉치님, 또 휴대전화 반납하고 조사하려나요? 청사로 나오면 설마, 그죠? 출정 조사는 이제 아니 그다음에 휴대폰 반납. 휴대폰 반납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게 그때 그 경호처 건물 사용하느라고 보안 문제 때문에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도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모래내 낑깡님, V0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순순히 조사를 받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1차 체크 포인트는 재발로 스스로 공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지부터가 일단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진가님, 이거는 소환 통보인가요? 강제 구인인가요? 강제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정말로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번 또 다른 요인과 연결해서 왜 하필이면 이때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 나를 잊지 말아요.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자, 공개적으로 공판에 출석하기 전날에 입장문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자, 오늘 공판에 출석을 하는데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죠? 아까 어떤 촌철님이 오늘도 주먹 쥐고 나올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바로 그것이죠. 주먹을 쥐기 위한 예비 동작으로 어제 입장문을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서 무슨 말을 할 거냐. 또 이거를 주목하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신원섭파님, 검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하게 합시다. 공정과 상식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또 오늘 보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하면 외국 순방 당시에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들 있잖아요. 네. 그 대여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근데 이 뉴스를 보고 제가 궁금해진 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하고 있고 서울고검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하고 있고요. 근데 중앙지검이 부르면 이 나머지 수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같이 조사합니까? 아니면 여기는 또 각각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출장 조사를 했을 때는 도이치 건과 명품백 건을 함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나온 김에 서울중앙지검도 둘러보고 서울고검도 둘러보고 서울 남부지검도 둘러붙어갖고 차례차례로 조사할 시간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